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 전기기사 실기시험에서 처음 나왔던 문제들을 모아서 해설해 드리는 해설 강의입니다. 좀 디테일하게 문제를 풀어드릴 텐데요.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여러분 콕콕 짚어드리면서 논점도 함께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요, 상중하 난이도를 구분했어요. 난이도 하, 어느 정도만 공부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 난이도 중, 꽤 열심히 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 난이도 상은 열심히 공부를 해도 틀릴 수 있는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고요.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난이도 하와 난이도 중을 놓치시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를 먼저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들은 언제든지 대산전기학원에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첫 번째 문제는 난이도 상중하에서 하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대칭좌표법과 관련된 간단한 계산 문제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즉 전기산업기사 실기 또는 전기기사 실기 시험에서는 대칭좌표법과 관련된 시험 문제 유형이 몇 가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문제 말고 새롭게 나온 문제를 제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천천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상해 순서가 A, B, C다. 언제 상해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나? 없습니다. 자, A, B, C고요. 자, 밑줄 한번 그을게요. 불평형 삼상 교류. 자, 이렇게 밑줄 그었어요. 여러분, 우리 전기산업기사나 전기기사 실기 시험에서 불평형 어쩌고저쩌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대칭좌표법이 싹 하고 지나가셔야 돼.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죠. 자, 어찌됐든 내용 계속해서 확인해 보면 불평형 삼상 교류 회로에서 대칭분, 영상분, 그 다음에 정상분, 그 다음에 역상분 전류가 다음과 같다. 여기 보시면 대칭분 전류를요, 문제에서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그 값까지 다 줬어.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라고 봤을 때, 그랬을 때 각 상에 실질적으로 흐르는 IA, IB, IC를 구하시면 된다더라.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식만 암기하고 있으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기 전에 간단한 스토리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우리 회로이론이나 전력공학 시간에 우리 고장 해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어요. 옛날에 우리 고장 또는 사고라고 하죠.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하나는 불평형 고장, 하나는 평형 고장. 근데 일반적으로 평형 고장은 크게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 사고가 나더라도 그 값이 밸런스가 잡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불평형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다. 그럼 그 중에서 불평형 고장의 대표적인 친구가 뭐였다? 일선 지락사고였었죠. 반면에 평형 고장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삼상 단락사고가 바로 대표적인 평형 고장이었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평형 고장을 다루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불평형 고장을 다루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불평형 고장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해석하냐? 어려운 것을 쉽게 해석하고 싶어. 그때는 강력한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 강력한 도구가 짜잔 하고 대칭 좌표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장난 그 친구를 영상분은 얼마큼 있고 정상분이 얼마큼 있고 역상분이 얼마큼 있는지 계산을 하는 거지. 그 계산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면 쉽게 각 상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더라. 자, 그러면서 우리가 IA 이 공식을 외울 때 이 친구가 A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우리 배웠던 거 간단하게 한번 리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벡터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A하고요, A 자승이 있었어요. 그죠? A는 여러분 무식하게 말하면 각도로 몇 도예요? 그렇죠? 120도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A의 자승은 각도로 몇 도를 의미해요? 240도를 의미합니다. 물론 240도는
마이너스 120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기사 실기시험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요 더 추천드립니다. 왜? 얘보다는 얘가요 더 쉽잖아요. 얘는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눌러야 돼. 계산기에서. 그래서 저는 240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대칭좌표법과 관련된 계산 문제를 풀 때 여러분 A라는 것을 이렇게 각도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A를요 복소수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A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J의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A의 자승은 여기도 마이너스고 여기도 마이너스죠. 이하 생략할게요. 이렇게 해서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근데 저는 이런 문제, 계산 문제 풀 때는 얘를 안 쓰겠어요. 왜? 이게 훨씬 더 쉽잖아요. 그래서 쉽게 계산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어떤 내용이 있냐? 자, 영상분 값 줬고, 그 다음에 정상분 값 줬고, 그 다음에 역상분 값 줬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불평형 전류인 각상의 전류를 내가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좀 A상이 여러분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I0, I1, I2를 그냥 디립다 더해주면 끝납니다. 여기에는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A가 붙는다 안 붙는다? 예, 안 붙는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정신적 건강에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I, B는 뭐가 먼저 나와? A의 자승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I, C는 A가 먼저 나온다더라. 그러면 지금 우리 이 특강에서는 얘하고 얘를 한번 구해볼게요. 얘는요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우리 전기기사 실기특강에서 다룰 테니 여러분들께서 가볍게만 지금은 보시면 되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수치를 대입해서 계산만 하시면 돼요. 먼저 A상의 전류를 구하라. 그럼 IA는 I0, I1, I2를 다 디립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쭉 하고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값을 반드시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해서요 훈련을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훈련이 덜 되어 있으면 실제 시험장 가서요 시간이 부족해요. 뭐라고요? 시간이 부족하다고. 일반적으로 1차 필기에서는요 시간이 남아 돌아요. 일반적인 경우 물론 1차 필기 시험에서도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가 시간이 남는데 2차에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2차에서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었다고 하면요 답안을 다 정리하고 딱 끝내잖아요. 그때 딱 종이 칩니다. 물론 약간 오버해서 말씀드린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만큼 여러분 시간이 남지가 않는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휴먼 에러를 줄이려면 어떻게 돼요? 공학용 계산기를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다음에 처음 전기기사 또는 산업기사 실기시험을 준비하신 분들께 말씀을 미리 드리면은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양가로 1, 양가로 2, 양가로 3 하면서 지금 이 문제는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배점이 6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시험지를 받으면 그 문제 우측에 해당 문제의 배점이 나와 있습니다. 어찌됐든 자, 얘는 6점짜리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이 친구는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분류가 돼 있죠? 이런 문제는 부분 점수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점, 2점, 2점 해서 총 몇 점? 6점짜리 문제가 된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내가 1번을 몰라도 2번과 3번을 맞출 수 있다면 그건 반드시 여러분께서 문제를 꼭 풀어주셨으면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에는 자, 비상의 전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비상의 전류는 공식이 뭐부터 나와야 돼요? A 제곱이 먼저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A가 나온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지금 영상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A의 자승은 우리가 각도를 몇 도? 240도로 하자. 마이너스 120도는 여러분 좋긴 좋지만 계산기를 뜯을 때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눌러야 되니까 좀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식을 한번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더라. 그럼 이 식에서 딱 보이십니까? A의 자승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A는 여기 뒤에서 1에 120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양가로 2번까지 푼 거죠. 그럼 양가로 3번은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전기기사 또는 산업기사 실기시험에서는 이렇게 불평형 각 상의 전류를 물어보는 기출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분 전류는 어떻게 구하냐. 그 다음에
정상분 값은, 그 다음에 역상분 값은 어떻게 구하냐? 그럼 공부할 때 여러분께서 요점 정리를 하실 때 논점을 공부할 때 이 공식도 한꺼번에 같이 외워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누굴 물어봤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죠. 대칭분 값을 물어봤는지 각상의 불평형 값을 물어봤는지. 자, 그러면은 이것도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적어볼게요. 영상분 어떻게 쓰자고 했었죠? IA 더하기 IB 더하기 뭐예요? IC죠.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도 그냥 다 한번 써봐. 이런 식으로. 자, 똑같아. 어휴, 똑같은 거 3번 쓰죠. 이렇게 똑같이 한번 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여기다가 표기만 잘 해주면 되죠. 영상분은 그냥 냅둬. 그 다음에 정상분은 여기가 A고 여기가 A 자승이다. 그리고 여기가 A 자승이고 여기가 A다. 요것만 조심하시면요.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더라도 충분히 푸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난이도 상중하에서 가운데 정도의 레벨이 되는 중정도의 문제를 풀어볼 텐데 이 문제 역시 6점짜리로 출제가 되었었고요. 여러분 소괄호 1번, 2번, 3번 총 3개의 낱개 문제가 하단에 나와 있던 문제입니다. 이 말은 즉슨 1번 틀려도 2번과 3번 맞아도 충분히 부분 점수 획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재밌는 게요. 이 문제가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인데 양가로 1번을 틀렸다 하더라도 2번과 3번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1대 1대 1의 비율로 문제가 배점이 됐다면 6점짜리지만 충분히 우리가 4점 정도는 맞출 수가 있는 문제가 된다. 이런 스토리예요. 자, 어찌됐든 내용을 살펴볼 텐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브릿지 정류 회로예요. 자, 여기서 좀 빌드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무슨 회로라? 정류 회로다. 그러면은 정류라는 것은 여러분 AC를 뭘로 바꾸는 거야? DC로 바꾸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간단한 기본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교류파형은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DC는요. AC를 DC로 바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었죠? 뿅, 뿅, 뿅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라면 얘는 뭐예요? 플러스 플러스다. 즉 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게 바로 DC다라고 했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은 하시겠죠? 자, 어찌됐든 이런 게 우리가 바로 정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AC를 DC로 바꿀 수 있는 방법 2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다이오드를 2개를 써서 우리가 정류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이오드 4개를 써서 브릿지 회로를 만들어 가지고 정류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조건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개 쓰라고 한 거야? 4개 쓰라고 한 거야? 4개 쓰라고 말을 해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1차 때 잠깐 언급했었죠. 무슨 회로? 브릿지 회로다. 일단 다이오드 몇 개? 4개. 지금 다이오드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심벌 나중에 그릴 때 SCR 이런 거 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바로 나가리입니다. 그래서 다이오드 4개 써서 내가 정류회로를 그리겠다 이런 말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류회로인데 지금 전파 정류회로다. 근데 문제를 잘 보시면 단상과 삼상 이런 말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런 힌트조차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여러분 얘는요 단상으로 취급하면 돼요. 자, 몇 상으로 취급한다? 단상으로 취급한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어떤 이제 기준을 좀 알고 계시면 문제 풀 때 어떤 공식을 내가 셀렉을 할 건지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류 회로는 우리 1차 때 전기 기기에서 배웠죠? 4가지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단상 반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상 전파가 있고요. 자, 계속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좀 지루하겠지만. 그 다음에 삼상 반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상 전파가 있어요. 요렇게 우리가 나눴었고, 그럼 단상 반파, 단상 전파, 삼상 반파, 삼상 전파일 때 직류 평균 전압. 요거 어떻게 공식을 외웠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난다고요? 괜찮아요. 지금 외우면 됩니다. 단상 반파는 0.45에 곱하기 2였죠. 여러분 여기서 2는 시료치 전압이었습니다. 무슨 치? 시료값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단상 전파는 앞에 상수가 0.9, 그 다음에 삼상 반파는 얼마였어요? 1.17이었죠. 그 다음에 얘는 1.35였어. 그 다음에 곱하기 예, 똑같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단상 전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료값에다가 얼마만 곱하면 돼? 0.9만 곱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계산 문제가 된다더라. 선생님, 그럼 나머지 이 수치들 외워야 되나요? 외워야죠. 어떻게 외운다라고 했었어요? 1차 때 어떻게 공부했었죠? 이렇게 공부했었죠? 여러분, 4하고 5를 더해봐. 그것도 9지. 그 다음에 1 더하기 1 더하기 7 해봐요. 이것도 9죠. 1 더하기 3 더하기 5 해봐. 예, 얼마 나와요? 9. 그래서 그러한 특징들을 따서 이 공식을 외웠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요 문제는 우리가 뭘 이용해야 돼요? 바로 이 친구를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시료치 전압에다가 얼마만 곱하면 돼? 0.9만 곱하시면 게임 끝나는 문제인데, 오케이, 알았어. 자, 이랬을 때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 지금 끝에를 보시면요. 교류 전압이 어쩌고저쩌고, 자, 출력 측 전압과 출력 측 전류를 구하래.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직류 평균 전압 구하라. 그 다음에 직류 평균 전류를 구하세요.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 여러분 출력 측 전압을 물어봤다. 직류 평균 전압 물어봤다. 그러면은 0.9 곱하기 시료값.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값. 여러분 우리 이거 회로인에서 엄청 많이 봤잖아. 자, 지금 사인 앞에 있는 요 숫자는 무조건 무슨 값? 최대값이라고 그랬죠. 그럼 최대값을 뭘로 나누면, 루트 2로 나누면 그게 시료값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220을, 암산할게요. 자, 루트 2로 나눠봐. 그럼 얼마입니까? 220V지. 오케이, 게임 끝났네. 그러면은 출력 측 전압은 0.9에다가 곱하기 220만 하시면 된다더라. 자, 요거 220 곱하면 제가 암산이 안 되네요. 자, 요거 얼마 나오냐? 198V가 나온다고 하네요. 자, 928, 98. 네, 198V 나오겠네요. 자, 숫자가 안 예쁘네요. 자, 어찌됐든 198V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양가로 2번 문제를 푼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양가로 3번은 뭐냐? 지금 전류값을 구하래. 이 말은 직류 평균 전류값을 구하라. 근데 지금 내가 앞에서 뭘 구했어? 직류 평균 전압을 구했으니까 직류 평균 전류는 저항만 알면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얼마나 친절해. 지금 저항값이 얼마다? 25입니다 라고 줬어요. 그러면 IDC는 어떻게 구해요? 내가 금방 앞에서 구했던 198을 뭐로만 나누면 돼요? 자, 20으로만 나누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198을 20으로 나누면 약 얼마 나오냐? 9.9 암페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양가로 몇 번? 3번 문제도 지금 푼 거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것처럼 양가로 1번 뭔지 몰라도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을 풀 수가 있다. 그러면은 얘도 여러분 6점짜리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몇 점은 챙길 수가 있는 거야? 4점을 우리가 깨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처음부터 문제를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다이오드를 사용한 브릿지 정류 회로, 전파 정류 회로의 미완성 회로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 미완성 회로도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양가로 1번은 그 미완성 회로도를 완성하세요 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게 이제 양가로 1번인데 좀 이따 그림 나올 겁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확인해 볼게요. 이 회로의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고 얘가 이제 양가로 1번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완성하고 이 정류 회로에 자, 전원 전압이 220의 루트 2의 사인의 120파이t의 교류 전압이 입력되었을 때 출력 측 전압 얘가 이제 양가로 2번이 되는 거고 출력 측 전류 양가로 3번을 구하시오. 단 저항값은 몇 옴? 20옴 줬고요. 여러분 지금 변압기가 나오는데 변압기의 건수비를 얼마 줬어요? 1대1로 줬습니다. 그럼 1차 측이 시료값 220V가 들어가면 2차 측도 얼마? 220V가 들어가니까 당신은 문제를 풀 때 건수비 같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즉 문제를 위한 문제를 내준 거죠. 쉽게 여러분 계산하기 위해서. 자, 어찌됐든 요 정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맨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직류 측의 평활 회로, 즉 필터가 없는 정류 회로이다. 그러니 회로가 복잡하다, 간단하다? 간단하다 이런 얘기죠. 즉 다이오드만 쓰세요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양가로 1번의 그림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 되게 어렵게 보여. 지금 여기 뭐예요? 변압기 그림이 그려져 있죠. 여기 뭐예요? 무슨 전원? 당연히 교류 전원이겠죠. 근데 이 교류 전의 시료치가 얼마다? 220V다. 근데
여러분들 권수비가 1대1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2차 측에 뜨는 전압도 얼마다? 220V다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개념상 지금 이 부분은 뭐예요? AC죠. 어찌됐든 뭐야? AC야. 1차 측도 AC, 2차 측도 AC다라는 거고 오른쪽 끝에를 볼게. 끝에를 보시면 여기 친절하게 뭐라고 써 있어? VDC, 그 다음에 IDC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항. 얘가 지금 앞에서 얼마? 20옴을 줬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요 점선 박스를 채우셔야 돼. 그러면서 브릿지 정류 회로를 이제 완성하라 이런 얘기인데 브릿지 정류 회로 다이오드 몇 개를 써야 된다? 4개를 써야 된다.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공부하냐?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오리지널 버전으로 이렇게 해서 쭉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그려보시는 거야. 혼자 풀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시간을 세이빙하기 위해서는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는 것을 먼저 듣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연습을 계속 하시면 충분히 시험장에서 똑같은 문제 나왔을 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얘기야. 지금 여기와 여기는 여러분 무슨 단자야? AC 단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여기와 여기는 당연히 무슨 단자겠어요? 그렇죠. 여기는 DC 단자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미리 좀 그려놨습니다. 자, 짜잔! 얘가 정답이야. 자, 얘가 정답인데 지금 여기 뭐예요? 다이오드죠. 다이오드 딱 봐도 몇 개야? 4개 썼어요. 이렇게 그리는 것을 좀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왼쪽에, 지금 여기 왼쪽을 볼게요. 왼쪽은 AC라고 그랬어? DC라고 그랬어? AC라고 했죠. 그럼 AC에서는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어떻게 출력이 나와야 되냐? 뿅, 뿅 이렇게 나와야 돼. 즉 얘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지만 얘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즉 요 부하에 전류가 흐를 때 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끔 여러분께서 그려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수업 들으시고 나중에 연습할 때는 답을 딸딸딸딸 외워가면서 여러분께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좋아. 어렵지 않아. 할 수 있어. 지금 이 친구하고요. 이 친구 잘 보세요. 어디에 몰려 있나? 일단 AC에 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이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플러스 반파. 요 주기에서 요 반파 첫 번째 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러한 시그널이 들어간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플러스가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면 여러분 얘가 어떻게 흐르냐? 자, 보세요. 다이오드는 방향성이 있죠. 다이오드 방향성 있다고 배웠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 넙대되는 데가 플러스고 여기가 뭐예요?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는 못 흘러.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 설명드릴 건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대칭으로 켜져요. 뭐라고? 대칭으로 켜지고 대칭으로 꺼져. 다이오드 브릿지 회로에서 기억 안 난다고요? 자, 천천히 보세요. 자, 그럼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 이렇게 흘러요. 자, 노란색이 어떻게 흐르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아하, 이런 식으로. 자, 흘러가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자, 보세요. 이리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기는 이미 전위가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요렇게. 아하, 요게 지금 뭐예요? 요 플러스 반파일 때.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요 마이너스 반파일 때는 어디에서 시작하냐? 아까 전 여기서 시작했잖아. 이번에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원이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돼. 들어와서 얘가 켜지죠. 얘가 켜져.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흘러. 오! 여러분 전류의 방향 봐봐요.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둘 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갑니다. 쭉 가요. 갔는데, 자, 여기에서 이리로 가면 다시 전위가 올라가니까 밑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요 내용 1차 필기에서 간단하게 한번 그려봤었고요. 주로 얘가 요 안에 들어왔었지. 아니, 안에 들어오나, 밖에 들어오나 똑같습니다. 해석할 때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요 그림 여러분께서 연습하실 때 얘하고 얘는 어디에 물려 있어요? AC 쪽에 물려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어디에 물려 있다?
DC 쪽에 물려 있다. 요거 헷갈리지 않게 좀 도와드리면은 DC 쪽에 몰려 있는 것은 이쪽으로 또는 여러분 얘는 어떻게 돼요? 요렇게 모아지거나 퍼지거나 요게 여러분 DC에 물려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여러분 덜 헷갈리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긴 호흡 한번 하시고 자,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난이도가 제일 높은 문제예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 해설을 듣다 보시면 선생님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왜 굳이 난이도가 상이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유형의 문제가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다가 나왔을 때 그럼 그때 내가 응용을 하면서 문제를 푼다? 이 정도의 문제를 그러면은 상당히 실력이 있으신 수험생분들이에요. 그러면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실기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께서는 이 정도의 난이도를 처음부터 열심히 공략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난이도 하, 난이도 중을 먼저 여러분께서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여러분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그럼 이 세 번째 문제는 우리 1차 회로 이론에서 다루었던 태분항의 등가 회로에 대해서 내가 좀 충분히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 물론 우리가 연습을 해서 맞힐 수가 있겠죠. 우리 공부하다 보면요. 실력이 상당히 높으신 수험생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거 빼고 일반적으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내용 보시면 아래와 그림과 같이 회로의 A, B 단자의 부하를 연결할 경우 A와 B 단자에 어떤 부하를 연결을 하겠다? 알았어. 그럼 여러분 딱 요 마른 목골 보면 여러분 브릿지 요 회로가 딱 생각이 나셔야겠죠. 이와 똑같은 문제가 여러분 2차 시험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형태의 그림은 우리가 1차에서 주로 다뤘었어. 한두 번은 충분히 다뤘었기 때문에 여러분 약간은 익숙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천천히 할게요. AB 단자의 부하를 연결할 경우 자, 밑줄 최대 전력을 전달하기 위한 부하단 AB 사이의 저항과 요 AB 사이의 요 부하 저항을 저는 RL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조건이 있잖아. 지금 어떤 조건이야? 최대 전력을 전달하기 위한 조건. 그러면 일단 얘를 동글뱅이 1번이라고 할게요. 이 친구를 알고 있냐라는 거죠. 우리 회로 이론에서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크게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얘가 뭐예요? 저항이란 말이야. 그죠? 저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도 뭐예요? 저항이기 때문에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좀 심플하게 끝날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AB 사이의 저항을 구했다 치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AB 단자 사이에 저항에서 10분 동안 하는 일의 양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얘가 이제 양가로 1번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게 양가로 2번이다. 요 시험 문제는 배점이 5점이었었어요. 이해되시죠? 자, 어찌됐든 간에 배점이 5점 정도 되는 문제인데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그러면은 한 놈이 3점이고 한 놈이 2점이에요. 제 통박상 양가로 1번이 3점일 거고 양가로 2번이 여러분 2점 정도가 배점이 나올 겁니다. 왜?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중에서 양가로 1번이 더 어렵거든요. 그리고 1번을 풀어야 2번을 풀 수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2번 문제를 잠깐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 10분 동안 하는 일의 양 단위가 뭐예요? 키로 줄로 줬네요. 그러면 일의 양이니까 우리 전력공학이나 회로 인해서 일의 양 W죠. W는 P에다가 곱하기 시간 T를 곱하시면 돼. 그리고 나서 맨 끝에 얘는 뭘 줬어? 효율까지 줬습니다. 그럼 효율 구하면은 곱하기 2타 이렇게 곱하면 되죠. 자, 그러면서 지금 몇 분이라고 그랬어? 10분이라고 그랬어. 우리 킬로줄 구할 때 요 시간 t는 여러분 초죠. 그러면은 10분을 뭘로 바꿔야 돼? 초로 바꿔야 돼. 그럼 10 곱하기 60. 요거 여러분 머릿속에 딱 생각이 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 요 P죠. P를 당신은 구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P를 구할 때 지금 양으로 1번에서
저항값을 구했단 말이야. 그럼 이 저항값을 이용해서 요 P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P는 이렇게 구하면 돼요. P는 I 제곱의 R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고 요 R이 여기서 말하는 RL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공부를 하시면서 조금 감이 있으신 분들은 아니 선생님 잠깐만요. P는 R분의 V의 제곱. 선생님 이거로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세요. 맞아요. 이렇게도 풀 수 있고요. 이렇게도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두 개 다 풀고요.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내가 RL을 구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문제는 태분항의 등가회로. 태분항의 등가회로를 내가 구하는 목적은 두 가지야. 간단하게 말하면 심플하게 회로를 여러분 간단하게 표현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우리가 RTH와 그 다음에 VTH 태분항의 등가 저항과 태분항의 등가 전압을 구하면 거의 끝나는 문제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태분항의 우리가 원리를 이용하는 것은 복잡한 회로를 여러분 좀 심플하게 여러분 바꾸면서 어떤 회로의 전체 저항값을 알고 싶은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때 우리가 구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태분항의 등가 회로를 갖고 올 수밖에 없었냐?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평형 회로가 아니야. 지금 얘하고 마주 보는 것끼리 곱했을 때 같으면 그게 평형 회로인데 이미 여러분 밸런스가 깨졌죠. 얘랑 곱하면 서로 값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태분항의 정리. 태분항의 등가 회로.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러한 회로가 있다라고 할게요. 지금 A 단자와 B 단자는 외부 단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RL은 외부에 어떤 부하를 걸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A와 B 여기에서 떼고 얘를 보면 얘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회로가 된다더라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는 저항 R1, R2, R3, R4 여러 가지 여러분 저항값이 주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값들을 다 계산해서 하나의 값으로 우리가 표현하자. 이게 여러분 태분항의 등가 회로였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로 이런 식으로. 지금 얘가 여러분 요 파란색 점선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그림 어디에서 봤었어? 1차 때 회로 이론에서 많이 좀 다뤘었습니다. 그럼 얘하고 여러분 합성을 해. 그게 뭐예요? 태분항의 등가 저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A와 B 사이에 걸리는 그 전압이 뭐예요? 태분항의 등가 전압이 되겠죠. VTH 값.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RL 값을 구하는데 뭐라고 조건을 줬냐? 최대 전력! 이 말이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뭐를 아셔야 되냐?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얘도 저항이고 얘도 저항이야. 그럼 얘와 똑같이 저항일 때는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뭐가 되냐? 얘와 얘가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 요게 여러분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문자 예를요. 그래서 RTH라고 할게. RTH 값과 RL 값이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 그러면 내가 이 회로를 태분항의 등가 회로로 바꾼 다음에 태분항의 등가 저항 값을 구한 게 바로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최대로 전력이 전달되는 부하 저항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더라.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순서별로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얘부터 구해야 돼. 얘를 구하는 순간 얘가 구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태분항의 등가 전압을 구하면 거의 다 풀게 됩니다. 여러분 플로우를 좀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림을 한번 가져왔어요. 다시 지금 10, 40, 60, 20 지금 얘를요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얘가 1번 그 다음에 얘가 몇 번? 2번.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요거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오케이. 자, 보세요. 지금 요 부분만 갖고 오면 돼. 요 부분만. 요 부분을 이렇게 떼왔어요. 떼왔는데 지금 여기 단자 A, 여기 단자 B가 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좀 보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빼왔어요. 여러분 안쪽으로 그려도 되고요. 얘를 바깥쪽으로 그려도 상관은 없겠죠.
그리고 A와 B 사이에 뭐가 달려있는 거예요? 부하가 달려있다. 아니, 안으로 빼나 밖으로 빼나 똑같은 회로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정말 끝까지 다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를 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회로를 여러분 잘 보세요. 가운데 뭐가 됐어? 오! 보라색 선이 어떻게 됐어요? 단락을 시켰죠. 이건 무슨 얘기야? 우리가 태분항의 등가 회로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전원을 뭘 시키죠? 단락을 시켜. 그러면은 얘를 단락을 시키잖아요. 단락시킨 걸 그대로 가져와 봐. 그럼 얘와 이 지점이 뭐가 된 거다? 단락이 된 거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요 그림에 대해서 좀 더 쉽게 한번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요 그림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럼 얘는 우측 요 그림처럼 그릴 수가 있는 거지. 자, 여기에서 만약에 전류가 여러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다 그래 봐. 그럼 이렇게 분배가 되겠죠. 그럼 얘하고 얘는 뭐야? 직렬이야, 병렬이에요? 병렬이죠. 그래서 A하고 A, 그리고 A하고 A는 무슨 회로? 병렬이다. 그래서 10, 40, 그 다음에 60, 20은 뭐다? 병렬 회로가 된다더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가운데 요 보라색 있죠? 요 보라색이 여러분 요 부분에서 바로 얘와 똑같은 거죠. 이거 잘 안 된다고요? 여러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 쭉 하고 모으면 얘하고 똑같아집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나왔으면은 우리가 태분항의 등가 저항을 구할 수가 있다더라. 그러면은 요거하고 요거 병렬 계산하시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병렬을 계산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값과 이 값을 더해주면 돼. 그러면은 몇 옴이 나오냐? 23옴이 나옵니다. 아하, 얘가 태분항의 등가 저항값이 23옴이다. 그럼 이 말은 최대 전력 전달 조건에서 여러분 뭐다? 예, RL 역시 얼마다? 23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 태분항의 등가 저항 23옴이 여러분 RL 부하의 저항값과 똑같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문제 다 풀진 않았지만 양가로 2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 1의 양을 구하라며. 그럼 W는 여러분 I 제곱 R에 뭐였죠? T. 그 다음에 효율 이타에서 요 RL 값 있죠? 얘를 구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이해되십니까? 어렵다고? 자, 여러분 힘내세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뭘 구할 거냐? 예, VTH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거다. 그러면은 태분항의 등가 전압은 여기가 A 단자고 여기가 B 단자였어. 그러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VTH는 A 단자의 전압과 B 단자의 전압의 차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지금 23번 구했어요. 그러니까 얘만 구하면 된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을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오른쪽 그림. 여기에서 요거. 되십니까? 안 돼요? 되지 않습니까? 되죠? 네, 된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랬을 때 A 단자와 B 단자에 걸리는 전압을 각각 구하신 다음에 VA에서 VB를 빼주면 돼요. 그러면 이 회로와 이 회로는 지금 병렬이죠. 병렬이니까 여기 220V가 여기에서도 220 걸리고 여기에서도 똑같이 220이 걸린다. 그러면 좀 무식하게 표현하면 220V가 얘와 얘는 직렬이니까 저항에 비례해서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첫 번째 여기에서는 A단자에 걸리는 전압은 얘잖아요. 얘. 또 얘라고 하지 마시고. 이해 안 가세요, 이거? A를 구하라고 했더니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되죠. 왜 안 되냐고요? 잠깐만,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이유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자고요. 자, 우리 이런 회로가 있다 가정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 전원 측 전압이 30V라고 할게. 그리고 여기에 저항이 1옴이고 여기에 저항이 2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여기 이 지점에서의 전압을 VA라고 할게. 그럼 VA는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 VA는 일단 30V가 1대2의 비율로 뿜빠이가 되겠죠. 분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몇 볼트 걸리는 거야? 여기에 10V가 걸리고 여기에 몇 볼트 걸려? 20V가 걸리는 거잖아요. 여기에 몇 볼트 걸리는 거야? 20V 걸리는 건데, 자 보세요.
10V만큼 여기서 이미 전압가가 일어났어. 그럼 남은 전압은 몇 볼트야? 20V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20V가 여기까지 해서 걸리게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 따진다면. 이해되세요? 그럼 20V 걸리니까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는 여긴 다시 빵이 되는 거죠. 괜히 제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데 저 혼자 열내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한번 구해보자 이거예요. 심심하니까. 자, 그래서 VA의 전압을 구하면 1대4로 뿜빠이가 된대요. 그럼 여기에 5분의 4만큼 걸리겠네. 그럼 전압 220V 곱하기 1대4니까 5분의 4를 곱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럼 44 남고 44에다 곱하기 다시 4를 하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 176V가 나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쵸? VB. 그러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한번 또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6대2죠. 그러니까 8분의 2만큼이 여기에 걸리겠지. 제가 반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220에다가 곱하기 8분의 2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2에다가 220은 440이죠. 440을 8로 나눠보세요. 물론 여러분 계산기 있으니까 계산기를 해보시면 되는데 요거 55V 나올 거야. 그러면 VAB 사이에 걸린 전압은 여기에서 얘를 빼주면 되죠. 그러면 아까 전에 176이라고 했어. 176에서 55를 빼면 121V가 나올 거야. 죄송합니다. 좀 어렵게 제가 강의를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요 정도는 한번 해보셔야 돼. 그래서 어찌됐든 그러면 VTH는 얼마? 121V가 나온다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RTH 태부당의 등가 저항도 구했고 태부당의 등가 전압도 구했어요. 게임 끝났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얘를 구했고 얘를 구했다는 것은 얘가 얼마다? 23이다. 이런 얘기고 VTH가 얼마라고? 121V라고요. 알겠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얘가 얼마라고요? 121V라고.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 RL, 이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려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회로가 구성이 되겠죠? 그럼 이 저항과 이 저항은 직렬이야, 병렬이야? 모른다고요? 자, 여러분 직렬이죠. 그래서 23 더하기 23을 하시면 되고 VT체는 얼마다? 121V다. 그래서 I 값을 이렇게 숫자를 넣으면 우리가 2.63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다더라. 이해되시죠? 그러면 왜 이렇게 힘들게 2.63을 구했냐? 왜 굳이 전류값을 구했냐? 아까 전에 바로 얘 때문에 그랬어요. 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얘는 이제 양가로 2번 문제죠. 양가로 1번의 정답은 23홈이고 양가로 2번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PT에 곱하기 2타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I제곱 R이다. 그래서 얘가 I가 되는 거고 얘는 RL이 되는 거죠. 근데 I에 뭐가 붙어야 돼? 제곱이 붙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분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초로 바꾸고 그래서 60을 곱해준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효율 0.9를 곱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선생님 10의 마이너스 3승은 왜 곱했습니까? 여기 끝에 뭐예요? 키로죠. 얘를 안 곱하면 단위는 기본 단위 줄이 나오겠죠. 이해되십니까? 괜히 여기까지 해놓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실수하면 너무 아깝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한 3문제 정도를 샘플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하게 한 번쯤은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고 계산 문제를 풀어야 두 번째 풀 때, 세 번째 풀 때 시간이 세이빙이 되고요. 시험장 가서 여러분 실수를 덜 하시게 됩니다. 이런 내용 말고 우리 여러분들께, 수험생분들께 정말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오프라인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설명 많이 드릴게요.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